크기 주제도 다루신 적 있을까요? 크기요? 네, 크기도 다룬 적 있죠. 우리 남성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여자들 기준에서 너무 궁금하시다고요? 일단 여자들이라고 그 통칭을 하셨는데 다 사람마다 달라요. 물론 그런 건 있죠. 우리가 뭐 잘생긴 사람 좋아하고 예쁜 여자 좋아하고 키 큰 남자 좋아하고 날씬한 여자 좋아하듯이 뭐 선호도라는 건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그런데 성에 있어서는 그 남성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성기의 크기가 이렇게 여성의 입장에서 그렇게 대단하게 엄청 중요한 제 1순위나 뭐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일단 우리나라의 그 남성의 평균 사이즈가 그 평균이라는 게 도대체 일단 샘플군을 어떻게 취합했는지 참 궁금하긴 한데 나와 있는 거는 뭐 평균이 뭐 11에서 12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는 해요. 그래서 남자들이 생각하는 평균과 여자 평균의 기준 차이가 많다던데 그래요? 누가 그래요? 그런 거 아닐까요? 남자들이 생각하는 여성의 그 가슴 사이즈에 대한 그런 환상과 여성들이 실제로 생각하는 가슴 사이즈가 좀 차이가 있는 그런 것처럼 뭐 그쪽 사이즈도 비슷하게 왜냐면 내 몸이 아니니까 그렇죠. 맞는 말씀입니다. 사이즈는 상대성 그렇죠. 그 사이즈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8cm 이상만 되면 관계에 어려움은 없고요. 임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즈 너무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아, 너무 거만하게 살아서 요즘 여친한테 피드백 듣고 겸손하게 사는 중입니다. 여지껏 꽤 큰 줄 알고 있었어요. 뭐 사이즈 때문에 뭐 거만해지고 작다고 소심해지고 그러실 필요 없다니까요. 뭐 커서 좋다고 하는 여성도 있고 너무 아프다는 여성도 있고 제 경험이 그러니까요. 뭐 사람마다 그리고 성은 항상 경험치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경험해 본 거에 기준으로 해서 나한테 맞다, 뭐 아프다, 뭐 부족하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뭐 여성들이 그렇게 물론 연령대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그렇게 엄청나게 다양한 그 경험을 한 여성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소수의 자기의 경험에서 얻어진 어떤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게 뭐 평균치라든지 이런 거가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너무 크면 아프다고 못한다고 하네요. 글쎄요. 남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크기가 커서가 아니라 제가 이거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성의 질은 손가락 하나도 물 수 있고 둘레가 10cm 이상인 아이의 머리도 나올 수 있는 구조예요. 굉장히 탄력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커서 아파서 못한다라기보다는 삽입할 타이밍이 아닐 때 삽입을 했거나 여성이 준비가 안 됐을 때 삽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크기는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했을 때 여성이 아프다고 한다는 얘기는 내가 제대로 된 타이밍에 못 들어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맞는 답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진주님도 그러시잖아요. 아프다고 하면 물이 덜 나와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셨잖아요. 전반적으로 여성이 준비가 안 됐을 때 충분히 흥분이 되고 그 삽입 섹스를 느낄 정도의 그런 준비가 안 된 타이밍에서 남성들이 성급하게 시도를 하기 때문에 그런 통증을 먼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통증이 느껴지는 순간부터 그 다음 과정은 말하나 마나예요. 그죠? 쾌감에서 좋아 하다가도 통증이 하나라도 딱 들어오는 순간 쾌감은 싹 사라지고 없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인내심을 갖고 여성이 충분히 준비가 될 때 그리고 받아들일 때 통증을 안 느낄 때 그때 시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안 하고 싶죠. 그러니까요. 성기 얘기할 때 꼭 코 후비고 귀 후비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거랑 성관계랑은 굉장히 많이 다르죠. 난담배님, 속궁합이 좋다는 말, 개인 취향이 서로 맞다는 거겠죠? 속궁합이 맞다는 건 굉장히 복합적인 거예요. 물론 취향도 포함이 되죠. 취향 포함해서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어떤 육체적으로 그런 게 다 어우러졌을 때 우리가 속궁합이 맞는다고 그러지. 단순히 뭐 어떤 사이즈가 맞다, 안 맞다. 그 다음에 어떤 성적인 취향이나 선호도가 맞다, 안 맞다. 어떤 한 가지 기준으로 속궁합을 결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목에 상처 보여주면 호감인가요?
글쎄요, 상처를 보여주는 것과 그 이성에 대한 호감도의 연관성은 잘 모르겠네요. 뭐 자신의 취약점을 드러내는 거가 아, 내가 이런 걸 보여줄 정도로 당신을 좋아해 이런 신호가 될 수도 있나요?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분위기 한번 잡으려면 심리적인 안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만 너무 어렵네요. 긴장의 연속인 하루인데, 그 분위기를 잡는다는 게 부인하고의 이벤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마 연애할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처음 그 첫 관계 했을 때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그 사람과 썸 타고 그리고 뭔가 그 첫날 밤 첫 그 이벤트를 할 때까지 우리가 굉장히 많이 공을 들이잖아요. 그죠? 아마 그냥 뭐 저절로 막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뭔가 서로한테 어떤 관계적인 측면에서부터 시작해서 호감을 키워나가고 그리고 이제 그 호감이 이제 감정을 확인하고 난 다음부터는 육체적인 거를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풀어 나가셨을 건데 그때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게 아무 준비 없이 막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나면 같이 한 공간에서 살다 보면 서로 이제 못 볼 꼴 다 보고 어떤 환상도 없어지고 너무 편해지고 그런 사이가 되다 보니 우리가 성에서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로움이거든요. 새로움, 그 다음에 어떤 호기심, 그런 것들이 성에 있어서는 큰 성욕의 요인이 되는데 그런 거를 일으키는 것과 내 그 평안하고 안정적인 가정 생활과는 굉장히 좀 대립되는 모습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무탈하게 일상을 보내다가 또 막상 성적인 무언가를 할 때는 다시 예전처럼 뭔가 색다르게 아니면은 뭔가 또 새로 노력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낯설다, 어색하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관계가 지속적으로 오래가는 커플들을 관찰을 해보면 바로 이러한 노력을 우리가 결혼 전에 했던 연애 때 했던 그런 노력들을 결혼 이후에도 그때만큼은 아니어도 그래도 지속적으로 하려고 노력하는 커플들이 그 성적인 관계를 잘 유지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심리적으로 분위기 한번 잡는 게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거를 놀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재밌는 놀이로. 그래서 우리가 왜 그거를 어렵다, 힘들다 막 이렇게 하면은 일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처럼 느껴지면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를 어떤 게임처럼 놀이처럼 느끼고 놀이처럼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면은 말 그대로 놀이니까 놀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목적 없이 하는 게 놀이잖아요. 일은 우리가 결과물을 내야 되지만 놀이는 목적이 없잖아요. 그냥 재밌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재미를 위한 놀이로 생각하고 그 놀이를 잘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측면으로 접근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1년 가까이 못 하신다고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조금 소원해지기 시작하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때를 그냥 간과해 버리고 놓쳐 버리면 정말 이렇게 다시 가까워지기 어려워지는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남보다 더 못한 그런 관계가 되기가 더 쉽거든요. 그래서 재밌게 좀 더 색다르게 부부 관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니아가 요새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제품이 하나 있죠. 바로 요 냉감 패드. 냉감 패드라는 게 말 그대로 그 침대 위에 그 이불 위에 바닥 요 위에 까는 패드잖아요. 침대 패드. 이렇게 딱 피부에 닿았을 때 이렇게 시원한, 서늘한 그런 기운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냉감 패드 같은 경우는 진짜 이제 이거의 진가를 발휘하는 계절이 왔어요. 그래서 자려고 샤워하고 딱 누웠는데, 눕자마자 한 5분도 안 돼서 막 땀나고 막 끈적끈적하고 이러면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쾌적한 잠자리를 보장해주는, 꿀잠을 보장해주는 그런 필수템인 것 같아요. 집에 있는데 하나도 안 시원해요? 그게 냉감 패드가요. 이 원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 회사에서 이 원사, 이 실이죠. 실을 개발한 회사예요. 이 원사를. 그래서 그런 특수 원사로 개발한 그걸로 해서 그 장영실 상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주는
거의 과학 노벨상에 해당되는 그런 뭐 특허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상을 주는 그런 걸 한 5번 정도 수상한 굉장히 저력 있고 실력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만든 그 특수 실로 만든 제품이에요. 그래서 일반 제품의 그 냉감 패드랑은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그래서 냉감 패드 사고 저도 그렇지만 처음에는 잠깐은 시원했다가 금방 이렇게 내 체온에 데펴지고 그리고 막 그 내가 땀 나면은 막 그 비닐장판에 자는 것처럼 막 미끌미끌하고 이래서 오히려 냉감 패드가 더 이렇게 느낌이 안 좋아서 사고 나서 후회한 게 저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제가 작년부터 제가 이미 1년 전부터 써봤기 때문에 써보고 좋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정말 그런 거랑 차원이 달라요. 정말 계속 시원하고 끈끈한 거 없고 또 얘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항취, 냄새를 탈취하는 항취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노인취에 대한 그런 테스트 다 한 거고 그래서 그 노인취 특유의 냄새를 제거하는 기능이 99% 제거하는 그런 기능도 있고 그다음에 항균 균 같은 거, 그 다음에 땀을 또 빨리 말려주는 그런 기능까지. 그래서 굉장히 엄청난 기능성을 다 갖고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평생이 그렇지만 잠을 잘 자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에어컨 틀어놓고 자면 뭐 시원하게 잘 수는 있어요. 근데 전 에어컨 틀어놓고 자면은 나중에 코가 너무 맵고 그래서 에어컨을 안 틀어놓고 자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또 더우면 또 깨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냉감 패드 쓰고 나서부터 이 아이를 냉감 패드 쓰고 나서부터는 그냥 선풍기 미풍 정도만 틀어놓고 자도 너무 쾌적하게 잠을 잘 자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라방님들도 잠이 보약이란 말이 그냥 빈말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잠을 잘 자야 돼요. 그래서 여름인 특히나 이렇게 더울 때는 잠을 잘못 자면 낮에 너무 기력이 딸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원하게 냉감 패드 깔고 쾌적하게 주무셨으면 좋겠어요. 부학하면 느낌이 더 좋은가요? 아무래도 그 맨살이고 그리고 또 거기 부위에 우리 외음부 쪽 피부가 굉장히 부드럽고 연약한 살이잖아요. 근데 이제 음모로 덮여있기 때문에 그 살이 안 느껴지다가 거친 털이 제거가 되면 그 가장 여린 살이 드러나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냥 만지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는 더 부드러운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몸의 신체에서 어떤 털이 남아있는 곳은 그게 필요하니까 진화적으로 남아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뭐 미용적인 걸로 해서 뭐 겨드랑이 털도 밀고 막 다리에 털도 밀고 막 이렇게 하긴 하지만 여튼 그 외음부 쪽에 있는 털은 그나마 뭔가 완충작용을 하고 보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는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막 비키니를 입고 한 줄짜리 비키니를 입고 해수욕을 가고 뭐 그럴 거 아니라면 개인 취향이긴 하지만 뭐 한 번쯤 경험으로는 뭐 해볼 만한데 꼭 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느낌이라는 것도 어차피 다 개인 차니까 진짜 있나요? 털에 세균이? 세균이요? 우리 몸에는 다 세균 있어요. 얼굴에도 모낭충 살고 다 살잖아요. 그런데 아마 걱정하시는 세균은 그런 게 아닐 거예요. 그렇죠? 뭐 어떤 바이러스나 성병 같은 그런 세균을 말씀하실 건데 털에 그게 있다기보다는 외부에서 어떤 성적인 접촉으로 인해서 감염은 일어날 수 있지만 털에 지금 걱정하시는 성병을 일으킬 수 있는 균이 살고 있지는 않아요. 털에 세균 있다고 해서 수술 들어가면 크림 하나 주는데 그걸로 바르면 싹 없어지고 그렇죠. 당연히 수술할 때는 살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50대 부부 관계 한 지가 1년 다 돼가요. 이젠 자연스럽게 말도 못 꺼내요. 그렇죠. 어떤 이제 그 타이밍이라는 게 지나고 나면은 이제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오늘 제가 주제로 잡고 싶은 것도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읽은 책이 그 에스더 페렐의 왜 다른 사람과의 섹스를 꿈꾸는가 이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도 한번 읽었던 건데 제가 라이브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이제 질문 주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답답해 하시는 부분이 다 저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한쪽이 성관계를 원치 않아서 못하게 되기 때문에 뭐 나는 하고 싶은데 못해서 답답하다, 속상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가장 질문에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책이 또 생각이 나서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왜 다른 사람과의 섹스를 꿈꾸는가라고 했지만 사실은 부부 관계에서 가장 익숙한 내 배우자하고 얘 섹스는 왜 시들해지는가. 이제 그게 사실 이 책의 가장 큰 주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익숙하고 시들해진 부부 관계에 다시 한번 새로운 불을 붙일 수 있을까. 그래야 저렇게 50대가 돼서도 60대가 돼서도 거부하는 일 없이 즐겁게 성생활을 유지를 할 수가 있잖아요. 오예님, 결혼 15년 됐는데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 하네요. 물론 횟수도 중요하긴 하죠. 어떤 친밀도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횟수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는 그러니까 양보다 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달에 그 한 번 할까 말까 한 거를 얼마나 서로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질 좋은 관계를 했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뭐 3분, 5분 만에 그냥 끝내고 어떠한 교감도 없는 그런 관계는 뭐 한 달에 한 번을 하든 일주일에 한 번을 하든 매일 하든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한 번을 해도 뼈와 살이 불타는 한 번을 해도 뼈와 살이 불타는 그런 거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그 양보다 질적인 섹스를 해야 된다 했을 때 그 질적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갖는 성에 대한 환상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막 영화의 한 장면처럼 막 둘이 걷잡을 수 없는 욕정에 휩싸여서 막 눈에서 불이 막 튀고 불꽃이 튀고 참을 수 없는 걷잡을 수 없는 막 휩쓸리는 파도처럼 휩쓸리는 격정적인 막 그런 섹스만이 뭔가 제대로 된 섹스고 남녀가 해야 되는 가장 이상화된 그런 압도하는 이성을 압도하는 그런 거를 우리가 꿈꾸는데 사실 그거는 우리가 어떤 에로티즘에 대한 그런 환상의 일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에로티즘에 대한 환상만을 갖고 있으면 환상과 현실은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현실에서는 정말로 그렇게 뼈와 살이 불타는 격정적인 그런 걸 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아마 솔직히 연애 때도 그렇게 격정적이지 않으셨을걸요. 모르게 몰라도. 옥스키님, 왜 혼의 섹스가 더 스릴 있나 하셨잖아요. 근데 그건 말 그대로 혼의 섹스니까 스릴이 있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금기, 우리가 금기를 깼을 때 더 스릴을 느끼잖아요. 말 그대로 하면 안 되는 짓을 하니까.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여친과 관계 시 피스톤 운동만 1시간 반가량 하는데요. 그게 비정상인가요? 아니면 정상인가요? 와우, 체력이 거의 마라톤 선수급이신데요. 1시간 반을 하세요. 근데 여친은 괜찮아요? 뭐 두 분 다 좋아서 그 정도 한다 그러면은 뭐 딱히 문제될 건 없어요. 문제될 건 없는데 체력도 되고 여친도 뭐 충분히 좋아하고 한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 정상 비정상이라는 거는 시간을 갖고 정하는 건 아니에요. 전 괜찮은데 여친은 더 해야 한다고요? 여친이요? 아유. 그럼 본인은요? 안 힘드세요? 본인은 안 힘드세요? 1시간 반가량 하고 나면 너무 더워서 제가 포기하고 빨리 사정합니다. 1시간 반 하고 사정하시면 빨리 하는 건 아니죠. 이미 오버 차짐입니다. 그 1시간 반 가량 한다는 게요.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정상, 비정상이라고 기준을 삼으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1시간 넘게 하는 이유가 하는 동안에 쾌감이 없어서, 느낌이 없어서, 사정감이 안 들어서 나는 사정을 하고 싶은데 못해서 그렇게 계속 지연이 된다 그러면 그거는 지루인 거고요. 그런데 하는 동안에 계속 느끼고 너무 좋아. 근데 그 좋은 거를 끝내고 싶지 않아서 더 놀고 싶어서 내가 참아서 사정을 컨트롤하는 거라면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 속하시는 거예요? 컨트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안 된다니까요. 내가 컨트롤하고 중요한 거는 컨트롤도 컨트롤인데 하면서 내가 느끼느냐고요. 좋냐고요.
좋아서 그거를 더 즐기고 싶어서 컨트롤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느낌은 없는데 그냥 고고고만 하시는지 그게 엄청난 차이인 거죠. 시간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근 너무 좋아서 컨트롤 하는 거예요. 아니, 좋아서 컨트롤 하는 거면 아무 문제 안 돼요. 뭐 1시간 할 수도 있고, 3시간 할 수도 있고, 그건 놀면서 재밌게 노는 건데, 아무 문제 안 됩니다. 하고 나서 내가 막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막 다음날 일이나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막 기력이 딸리고 이러면, 조절하셔야 되겠지만, 뭐 그런 거 아니라고 하면, 관계를 뭐 1시간 하는 게 비정상이다. 뭐 2시간 하면 비정상이다. 이런 기준은 없어요. 그럼 여친이 저보다 더 한 거네요. 여친은 더 오래 해달라고 하는데요. 오래 하는 것도 여친의 입장에서 뭐 애액도 충분히 나오고 계속 오르가즘 느끼면서 너무 좋으니까 더 하고 싶다. 계속 해줘. 라고 하는 것은 그 여친의 그만큼 성 에너지가 큰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밥을 먹어도 소식자가 있고 대식자가 있는 것처럼 성 에너지도 마찬가지예요. 성 에너지가 작은 사람이 있고 큰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거를 오로지 내가 피스톤 운동으로만 그렇게 1시간, 2시간 계속해서 어떤 욕구를 채워주려고 하면 아마 올해는 버티시기 힘드실 거예요. 너무 힘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피스톤으로만 100%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손도 있고 입도 있고 또 우리 반려가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놀이의 방법을 좀 다양화시켜 보세요. 이용뿌리님 50대 후반이고 혼자 생활하고 있으며 자해를 개인적으로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적당한 기준이 있을까요? 일주일 기준. 횟수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욕구가 생기고 그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자유일 때 그 자유를 통해서 내가 뭐 잠도 잘 자고 심신의 안정도 취하고 뭐 그렇다고 하면 횟수는 뭐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고 뭐 매일 하셔도 상관없고 다만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다음날 몸이 좀 피곤하다, 빨리 지친다. 그러면은 조금 줄이셔야죠. 때랑 두부님 남편이 밖에서 하고 다녀요. 관계 안 가진 게 1년 반도 넘었네요. 결혼 28년째입니다. 전 어찌해야 할까요? 배우자의 외도를 본인이 알았을 때 아마 여러 감정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사람과의 결혼 생활을, 그러니까 상대가 외도한 거는 상대의 몫인 거고, 일단 중요한 건 기준은 내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외도를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이 이런 결혼 생활에 대한 어떤 신뢰를 깨는 행위를 했을 때 내가 이 부부 관계를, 이 가정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어차피 성적으로는 나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고 관심이 없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외도, 그러니까 바깥에서 그런 걸 푸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터치하고 싶지 않은지 아니면 그런 외도가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 또 나도 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나랑은 안 하면서 밖에서 저렇게 딴짓을 하는지 그러니까 생각해 볼 거리는 되게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뭐 어떻게 하세요 라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차분히 지금 어차피 일어난 일이고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를 나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 복수심으로 외도할 수도? 그러니까요. 뭐, 이유는 저희가 모르니까, 그죠? 뭐,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어떤 외도도 다 자기 합리화가 있고, 자기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게 뭐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외도는 그냥 외도예요. 비겁한 거죠. 전립선 말씀하시는 건가요? 당연히, 우리 몸에서 전립선이라는 기관이 남성한테는 특히나 중요한 기관이잖아요. 그죠? 소변이 나오는 길이기도 하고 또 사정관이 지나가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관리를 해야 되고 근데 우리 몸의 모든 장기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전립선만 따로 떼서 뭐 전립선에만 좋은 무언가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건강한 식습관, 운동습관, 생활습관을 갖고 그렇게 하면은 뭐 전립선도 크게 이상은 없을 거예요. 다만 이제 우리가 전립선 그러면 어떤 성적인 거랑 연관을 많이 짓기 때문에 더 특별하게 남성들한테는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건강관리에 전립선도 저는 포함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전립선 도대체 어떤 증상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잠시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증상이요? 증상? 그러니까 전립선이라는 기관이 우리 그 남성의 방광에 있으면
방광 밑에 코드 크기만한 이렇게 딱 달려있는 애잖아요. 그래서 이 전립선이 방광에서 나오는 요도관이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고환에서 올라온 정관이 옆에 정낭에 대기하고 있던 우리 정액들이 이 전립선을 통해서 사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은 그 소변과 사정이 길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여성은 요도관과 질이 따로 있는 거에 비해서 남성은 관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의 관이 요도관과 사정관이 만나는 곳이 바로 전립선이에요. 전립선. 그래서 이 전립선이 뭐 비대해지거나 염증이 생기게 되면 그 전립선 한가운데로 소변이 나가는 요도관과 사정이 되는 사정관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 관들이 압박을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 오줌도 뭐 질질질 새는 느낌이 난다. 그리고 사정도 해도 뭔가 덜한 것 같고 시원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이런 불편감을 느끼는 거죠. 자세 바꾸면 조루 해결되나요? 아니요. 자세 바꾼다고 조루가 해결되진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인지 발기는 되는데 사정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정이 힘들다는 게 느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정의 방아쇠라는 거는 사실 내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방아쇠 싸야지 하고 싸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정이 힘들다는 얘기는 그만큼 어떤 감각에 대해서 무뎌진 거거든요. 둔감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무뎌진 감각을 좀 더 찾으려고 노력을 하시고 몸의 감각을 성기에서만 국한하지 마시고 좀 전신에서 찾아보시고 또 그 몸의 그 긴장도가 높을수록 사정감은 더 안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몸을 좀 편안하게 이완할 수 있는 뭐 마사지라든지 그런 것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대방 입냄새라던가 몸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의무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면 해결법이 없을까요? 말해도 개선이 안 돼요. 아, 정말 냄새는 정말 치명적이에요.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제가 왜 그렇게 냄새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지 잘 아실 텐데, 냄새는 걸을 타선이 없어요. 그냥 바로 뇌로 즉각적으로 가는 신호기 때문에 냄새에서 이미 어떤 불쾌감이라든지 이런 게 생겨버리면은 어떠한 애무, 어떠한 자극이 와도 사실 반응이 좋게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해결 방법은 당사자가 정말 뭐 가글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요새는 혀 밑에 이렇게 넣는 저기 패치 같은 거 있어요. 가글용으로 나오는 건데 껌을 씹어도 냄새가 안 없어지고 양치를 해도 냄새가 잘 안 없어진다 그러면은 그 필름처럼 된 거를 혀 밑에 이렇게 넣고서 한다든지 그 냄새를 최대한 없애도록 본인이 노력을 해야지. 그리고 입냄새가 심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위나 장이 어떤 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치료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암내라든지 겨드랑이 암내라든지 입냄새라든지 정말 너무 힘들어요. 치명적이에요. 저런 냄새 때문에 냄새 공격이 들어와 버리면 맞아요. 필사님, 당연히 관계 전에 뭐 샤워든 양치하는 거는 기본이고 필수인데 그렇게 해도 냄새가 안 없어지시는 분들도 계세요. 손으로 애무해주면 물이 너무 나와서 느낌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고요? 누가 느낌이 떨어져요? 본인이요? 아니면 여성분이요? 남성분이요? 누가 느낌이 떨어져요? 애기 많은 거는 사실 축복이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이 그것 때문에 좀 느낌이 떨어지는 것 같다 그러면은 뭐 닦아내야죠. 어떡하겠어요. 닦고 해야죠. 근데 사실은 만약에 애기 나오는 것 때문에 내가 좀 느낌이 떨어지는 것 같다 그러면은 평상시에 자위를 할 때 수용성 젤 같은 걸 이용해서 한번 자위를 해보세요. 그래서 평상시에 내가 하는 자위가 너무 좀 건조하고 너무 빠르고 강하고 했을 때 막상 여성 거 할 때는 내가 혼자 할 때랑 느낌이 너무 환경이 다르면 느낌이 좀 둔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평상시 자위할 때도 여성의 질과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서 자위를 해보시면은 오히려 그 둔했던 감각이 무뎌지는 감각이 좀 새롭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위할 때 한번 젤이나 오일 같은 걸 사용해서 한번 해보세요.
꼬니님, 성관계 도중 여친이 구슬만한 똥을 지렸어요. 관계 도중 가끔씩 설사 지를 때도 있는데 잘 때도 잠옷에 지리기도 하는데 왜 그러는 걸까요? 더러워서 못 만나겠어요. 헤어져야겠죠? 꼬니님, 상대 그 여성분이 나이가 어떻게 되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저런다고 하면 그럼 100% 변실금인데요. 우리가 요실금 있는 것처럼 변실금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여성분이 얼른 병원 가서 치료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잡아주는 그 힘이 약해져서 좀 저런 거잖아요. 그래서 얼른 병원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저 정도라고 하면. 오르가즘 못 느끼는 여자 많지 않나요? 그 오르가즘을 경험한 여성이, 느끼는 여성이 뭐 30%라고는 하는데 그 오르가즘을 못 느낀다는 게요. 여성의 어떤 몸에 어떤 감각의 이상이 있어서 어떤 기질적인 이유로 해서 오르가즘을 못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오르가즘을 못 느끼는 게 아니라 남성과의 관계에서 남성이 여성의 오르가즘을 오를 수 있도록 제대로 서브를 못해서 그런 경험을 못한 것 뿐이지 어떤 몸의 어떤 신경계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이상으로 오르가즘을 못 느끼는 여성이 많은 건 아니에요. 다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게끔 타고났고 그런 신경계가 다 있어요. 다만 그걸 느낄 수 있는 버튼을 작동을 못 시켜본 거죠. 직업군인님, 여자는 어떤 남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오르가즘 유무가 갈리는 듯 평생 못 느낄 수 있고, 사실 그 오르가즘을 여성들이 본인이 스스로 자기 몸을 자극하고 깨워서 오르가즘을 길을 얼마든지 열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 뭔가 노력을 해서 오르가즘 느끼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잘하는 남자 만나서 나랑 궁합이 잘 맞는 그런 남자를 만나서 선물처럼 오르가즘이 온다라고 생각하는 여성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오르가즘은 선물이 아니라 내가 키우는 열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입으로 할 때 더 좋은 게 무슨 이유인가요? 불사시님, 입으로 할 때 더 좋은 이유는 뭐냐면 외음부 쪽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신경들이 팔춘다발에 있어요. 많게는 한 10,000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위들을 민감한 곳을 그 부드러운 입으로 자극을 해주니까 당연히 좋죠. 좋고 그 다음에 뭐 입으로 할 때 더 좋다는 얘기는 아마 그 삽입하는 거랑 비교했을 때 더 좋다는 표현이신 것 같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입으로 해도 좋고 안에 들어가도 좋고 다 좋아야 되는데 막상 안에 들어가서는 제대로 신경들을 자극을 못하기 때문에 겉에 부분만 할 때 더 좋은 걸 수도 있죠. 사실은 입으로 하는 바깥도 좋고 안으로 들어가도 좋고 둘 다 좋아야 되는 건데 여자는 위에서 하면 좋나요? 와이프는 위에서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요. 오르가즘에 그 스팟들이 있는데 그 스팟들이 남성들이 제대로 피스톤 운동을 통해서 자극을 못 해줄 경우에는 질이 깨어난 여성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여성 상의를 통해서 내가 좋은 곳이 어딘 줄 아니까 구체적으로 알기 때문에 이제 그곳을 스스로 자극하기 위해서 여성 상의를 선호하고 또 그렇지 않고 그냥 남자 파트너가 원해서 또 원하는 걸 들어주기 위해서 자기는 뭐 못 느끼는 상황에서도 그냥 올라가는 여성도 있고 뭐 올라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위에서 하면 좋나요 했을 때 다 좋은 건 아니고요. 그 부위에 감각이 깨어난 여성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좋겠죠. 근데 안 깨어난 여성들은 뭐 누워서 하나 위로 올라가서 하나 뭐 느낌이 없는 건 똑같을 거고요. 그래서 위에서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여성들 같은 경우는 감각의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위로 올라가서 할 때 자기 모습이 남자 눈에 어떻게 비치는지를 봤을 때 좀 그런 게 신경 쓰여서 뭐 내 뭐 가슴이든 뭐 배가 나온 거든 뭐 이런 것들이 좀 신경 쓰여서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또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냥 귀찮아서 힘들어서 안 하는 여성도 있고요. 비공식 이호님, 여성 상의는 여자의 테크닉이 좀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 와이프분이 상의를 싫어할 수도요. 맞아요. 못 느끼는 게 아니라 파트너분이 못 해드리는 것. 그럼 남자 탓? 성에 있어서 누구 탓은 없어요. 뭐 남성이라고 해서 당연히 내가 같이 파트너와 하면서 여성이 나를 통해서 오르가즘 느끼고 행복해하는 걸 보고 싶지. 뭐 그렇게 않고 막 나만 좋으면 돼. 뭐 이런 남자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대부분 특히나 어떤
뭐 많지는 않지만 남자분 중에서는 뭐 본인이 느끼는 것보다 오히려 상대방 여성이 그 느끼는 걸 봤을 때 더 좋다 막 이렇게 표현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막 나만 좋자 막 이런 의도를 갖고 관계를 하신 분은 저는 많지 않을 거라 생각이 돼요. 다만 여자에 대한 몸에 대한 이해도가 없고 또 성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배워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여자가 정말 오르가즘을 느끼고 진짜 좋아하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거지, 막 의도적으로 일부러 나만 좋으면 돼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남자 탓이라기보다는 제대로 배워보지 못한 그런 원인이겠죠. 그렇군요. 몸을 잘 못 쓰는 몸치이기는 해요.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남성도 그런 것처럼 여성도 성에 대해서는 뭐 여자는 조심해야 된다, 뭐 너무 밝히면 안 된다, 뭐 이렇게 교육받았지 여성 상의로 몸을 어떻게 써야 된다라는 거를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신경이 없다고 그래서 섹스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평상시에 운동신경이 없던 분도 섹스할 때는 막 유연하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의외로 운동신경이 되게 좋은데도 막상 섹스할 때는 진짜 나무토막 같은 분도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제대로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몸을 쓰는 방법을. 왜냐하면 섹스는 몸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성도 남성의 몸을 쓰는 방법을 배워야 되고 여성도 여성의 몸을 쓰는 법을 배워야 되고요. 탓이라기보다는 서로 합이 안 맞는 합은 맞춰야죠. 맞춰갈 수 있습니다. 몸 크기에 따라서 오르가즘을 느끼는 게 다른가요? 아니요. 몸 크기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섹스도 기본 기술, 체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몸을 다루고 몸을 써야 되니까 몸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하겠죠. 씻는 거. 아까 그 채취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채취를 관리할 수 있고 또 편하잖아. 요 하나로 샴푸도 되고 얼굴도 닦을 수 있고 몸도 닦을 수 있고 일단 편의성, 편하다는 거. 그래서 요거 하나로 그렇게 다 한 번에 해결할 수가 있고 얘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냄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남성의 그 외음부 쪽에는 털이 많고 또 그 부분에 그 채모에서 나는 그 특유의 안 좋은 그런 채취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없애겠다고 비누나 이런 걸로 막 그 부위를 빡빡빡 닦게 되면은 잠깐은 냄새가 없어질지 모르겠지만 그 피부가 굉장히 연하잖아요. 약하잖아요. 남성의 피부 중에 가장 아마 예민하고 얇은 곳이 그곳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를 그렇게 막 비누로 뻑뻑뻑 닦게 되면은 피부가 되게 건조해져요, 거기가. 그래서 막 고환이 건조해져서 막 가렵고 긁다 보면 또 막 염증 생기고 막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를 건조하지 않게 하는 그런 성분이 들어가 있는 제품으로 닦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Y존을 전용으로 닦을 수 있는 제품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품으로 닦아주면 너무 좋은데 남성분들이 막 그런 거 따로따로 구비해서 사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나로 샴푸도 하면서 그 거품으로 얼굴도 닦으면서 또 거품 내서 또 밑에까지 한 번에 해결하시라고 이렇게 올인원 제품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로 해결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얼굴에 뿌리는 거. 우리가 스킨이죠. 스킨인데 스킨은 보통 손에다 덜어서 사용을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손에다 덜으면 손바닥이 다 먹고 얼굴로 별로 가는 게 없어요. 특히나 남성들은 손이 더 건조하기 때문에 거의 80%는 손바닥이 다 먹고 얼굴에는 조금 가다 말거든요. 그 좋은 성분들이. 그래서 얘는 이렇게 뿌리게끔 칙칙칙 뿌려서 얼굴에다 하게끔. 그래서 뿌리기도 하고 얼굴에도 뿌리고 몸에도 뿌리고 그리고 남녀 모두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향이 나는 제품이에요. 특히나 이제 여름철 되면 아까 이제 곁땀 파크가 열리는 계절이라고 하셨는데 그만큼 이제 더 땀도 많이 나고 안 좋은 냄새도 많이 나는 계절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제 냄새에 더 신경 쓰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잘 닦고 깨끗이 닦고 그 다음에 좋은 채취가 날 수 있는 그런 향기를 지닌 제품도 뿌려주시고 또 수분, 피부도 촉촉하게 관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이제 영양은 말 그대로 그 왜 땀이 많이 나면 얼굴이 번들번들 하니까 아우 뭐 거기다가 뭘 또 발라 끈끈하기만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영양 제품을 발라 주셔야 유수분의 밸런스가 맞아지면서 그 번들번들하는 개기름이 오히려 더 안 끼게 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얼굴 여기 뭐 주름 있고 울긋불긋하고 막 모공 커져 있고 막
면도해서 하얗게 각질이 일어나 있고 이러면 정말 매력 없잖아요. 그래서 피부를 어떻게 해요? 정말 매력 있게 생기 있게 보이게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뭐 여자들처럼 뭐 팩하고 마사지하고 뭐 이러실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뿌리고 바르고 이렇게 두 가지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피부 관리 끝. 가격은 이렇게 3종 해서 59,000원이에요. 3종 다 해서. 3종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름일수록 더울수록 특히 이제 자외선 햇빛 강해지잖아요. 이럴 때 피부 관리 안 해놓으시면은 나이를 얼굴로 고스란히 느끼게끔 하게 되기 때문에 피부 관리를 여름에 잘 해주셔야 돼요. 가격은 너무 착하죠. 이한서님 5, 6번 사정하는데 정상인가요? 사정은 우리 그 한창 때 10대 때 남성분들 자위 해보시면 막 그러신 분들 계실 거예요. 하루에 막 5-6번씩 자위하고 하셨던 분들 계시죠. 그런 것처럼 성욕이 계속 일어나고 사정감이 계속 나오는 거는 본인의 그만큼 성 에너지가 많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정상, 비정상 이런 건 없어요. 제발 횟수, 크기 이런 걸로 정상, 비정상을 구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올챙이도 너무 빼면 나중에 소변에서 혈이 보입니다. 그렇죠. 혈도 보이고 제가 예전에 15일 연달아 관계했다가 소변에서 피가 나와서 죽을 병 걸린 줄 알고 병원 갔더니 의사 선생님 말 고환도 단다고 합니다. 그러니 적당히 하셔야 할 듯이요. 우리 몸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떤 거든 무리해서 한꺼번에 많이 사용하게 되면 이상 신호가 오죠. JBY님, 와이프에게 성적 대화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면 이상하게 볼 것 같기도 하고 반대로 와이프도 안 물어보는데 정상인가요? 부부잖아요. 부부는 많은 걸 함께 하죠. 그죠? 근데 그 많은 것 중에 성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뭐 아이들 키우는 문제, 뭐 경제적인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는 다 대화로 얘기해서 해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유독 성에 대한 것만은 성도 궁금한 건 물어봐야 되고요. 뭔가 내가 좋고 싫은 것도 표현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하셔야 돼요.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 포문은 누가 열든지 간에 어느 한쪽에서 좀 먼저 손 내밀고 열어주면 대화하기가 더 쉬울 거예요. 지금 서로 눈치 게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죠? 성관계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데 사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무성애자도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성욕이 있고 성관계를 원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내가 욕구가 없는 무성애자라서 안 한 건지 아니면 해볼 기회가 없어서 안 해본 건지 모르겠지만 사는데 문제가 되진 않아요. 내가 원치 않으면. 그렇죠. 누군가한테는 삶의 활력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는 전혀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도 있고요. 여성이 조여주는 기술은 다 같은지요? 조여주는 기술이요? 여성의 질에 대한 이해도가 있다고 하면 그 조여주는 기술이라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걸 아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여성의 질이 있으면은 앞쪽 3분의 1은 피시 근육으로 우리가 왜 그 케겔 운동이라고 하죠. 케겔 운동을 통해서 항문 조이는 것처럼 이렇게 확 힘을 주면 요 앞쪽 3분의 1은 이렇게 조여줄 수가 있어요. 앞쪽 3분의 1은. 근데 질이라는 게 요만한 게 아니잖아요. 뒤에 3분의 2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뒤쪽 3분의 2는 불수의근이에요. 내가 힘으로 준다고 해서 조일 수 있는 근육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 뒤쪽은 여성이 성적 흥분에 따른 반응을 하는 거예요. 반응으로. 그래서 흥분을 하면 오르가즘 고족을 느끼고 오르가즘 느끼면은 이 부위가 어떻게 해요? 자동으로 수축과 이완과 떨림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이 앞을 조이는 기술이라는 건 기술이 아니라 그냥 힘 주는 거예요. 자위 일주일 내내 하면 발기력이 약해지나요? 아무래도 자주 하면 그렇게 되겠죠? 왜냐면은 사정하고, 그러니까 자위만 하는 게 아니라 사정도 하잖아요. 그죠? 자위 이코르 사정이니까. 그렇게 사정을 하게 되면은 몸에서 다시 그거를 이제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걸 일주일 내내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점점점 갈수록 다시 발기하는 게 좀 힘들어지겠죠?
선생님은 섹스 좋아하시나요? 그 직업이요.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 일단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직업으로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기도 하고요. 혹은 뭐 좋고 싶고 떨어서 그냥 내가 잘할 수 있으니까 선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당장 할 수 있으니까 선택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직업을 선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섹스 테라피스트라는 직업을 선택했을 때는 이런 이유에서 보자고 한다고 하면은 좋아하고 잘하고 할 수 있고 모든 이유에 충족이 됐기 때문에 이 직업을 하는 것 같아요. 파트너는 섹스 중의 소리가 너무너무 커서 무한해요. 아이고, 소리라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성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좀 거슬리거나 싫어할 수도 물론 있어요. 그것도 개인 차기 때문에. 하지만 없는 것보다는, 무음 모드보다는 그래도 소리가 있는 게 낫지 않나요? 글쎄요. 맘먹고 뜸만 보내려고 했다가 음모에 흰털 난 거 보고 완전 의욕상실 되더라고요 하셨는데, 왜요? 흰털이 왜요? 머리에 새치 나듯이 몸에도 흰털 날 수 있죠. 그게 왜 의욕상실의 원인이 되셨을까요? 조이님, 여자친구와 섹스를 하는데 여자친구가 하는 말, 자기는 섹스 왜 이렇게 잘해? 말하는데 이 말의 뜻은 다른 남자 경험이 많이 있는데 다르다는 말인지. 여자들은요, 남자친구가 자기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면은 그냥 그거를 칭찬해주고 싶은 거예요. 아, 우리 자기 최고야. 이렇게 하고. 그거를 그냥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냥 내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걸 인정해 주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실제 상담도 해주시나요? 시작의 알리님, 그럼요, 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그 다음에 대면 상담, 다 진행하고 있고요. 카카오톡에 라니아의 세라피, 저희 채널명하고 똑같아요. 라니아의 세라피 검색하시면은 상담 문의할 수 있는 카톡방이 나오거든요. 카카오톡 돋보기에 라니아의 세라피 채널 추가하시면은 대면 상담 문의 주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돋보기 먼저 아시죠? 카카오톡 그 앞에 메인 화면에 가면 그 돋보기 위에 있잖아요. 거기다가 라니아의 세라피 검색하시면 돼요. 상담이라는 게 저렇게 섹스 실습하면 좋겠다 하셨는데요. 참 우리나라는 이런 게 낯설어요. 그죠?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특히 이제 요새는 그나마 인식이 좀 많이 바뀌어서 예전에는 사람들이 뭐 정신과 상담 받는다 이러면은 뭐 정신병 있어? 미친 거야? 뭐 이렇게 되게 안 좋은 시선으로 봤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뭐 공황장애든 우울증이든 어떤 심리적인 병, 마음의 병도 몸의 병하고 똑같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정신과 치료를 받는 거라든지 상담을 받는 게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인식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우리가 어떤 교육 이런 것이 굉장히 낯설어요. 성을 교육한다, 배운다 이런 게. 특히 남성들 입장에서는 성을 늘 돈을 주고 사거나 유의하거나 윤락하거나 이런 게 너무 이제 많다 보니 성에 칭한다는 것 자체를 잘 이제 구분을 못 하세요. 그래서 저렇게 제가 이렇게 얼굴을 내놓고 상담하고 교육하고 코칭하고 이렇게 라이브를 진행하고 영상을 올리고 유튜브를 진행하고 틱톡을 함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뭐 실습하면 좋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아직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좀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성이라는 것도 그냥 막연히 그냥 뭐 자기 감정 가는 대로 몸이 가는 대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선님, 자궁 안까지 귀두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자궁 섹스요? 자궁 안으로 귀두가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여성의 자궁은요 닫혀 있어요. 자궁이 열리면 큰일 나요. 언제 열리느냐? 아이가 나올 때 열리고요. 그 다음에 생리가 나올 때 0.1mm 벌어져서 생리혈이 나와요. 그 이외에는 자궁이 벌어지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자궁 안까지 들어가는 일은 없어요. 레이키님, 제가 조루가 있는데요. 술에 의존하고 섹스하는데 극복할 방법이 있나요? 술에 의존해서 하시면 안 돼요. 섹스는
그 성에 대해서 어떤 몸의 반응은 내 습관에 기초를 해요. 그래서 내가 자해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내 사정의 방아쇠가 어떤 트리거에 의해서 작동이 되는지를 아셔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 그렇게 내 의지와 상관없는 어떤 외부적인 조건, 특히 저렇게 술 같은 거에 의존하게 되면 오히려 더 치료하기가 어려워져요. 갱년기온이 신랑이랑 관계가 싫어지는데 어떻게 하죠? 싫어지는 게 당연해요. 당연한데 그래도 그냥 몸이 아프고 예전 같지 않고 하고 싶은 생각도 안 들고 그러니까 아우 나 하기 싫어 나 좀 내버려둬 이렇게 하면 그 부부 관계 자체가 이제 멀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갱년기도 마찬가지로 얼마든지 생애 우리 삶에서 당연히 거쳐야 되는 과정이고 또 지나가요. 근데 이제 그 과정을 어떻게 현명하게 잘 극복하냐에 따라서 나머지 또 우리 50대, 60대 인생을 제대로 준비를 하느냐가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갱년기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다시 그 성을 리셋하는, 리부트하는 그런 지금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 중이에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너무 그냥 몸에서 안 받아주니까 그리고 내 몸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심각하게 어떤 질병이 있지 않는 이상은 여성들이 산부인과 잘 안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참고서 또 내 몸이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그 과정을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갱년기 여성들의 그 리부트 프로젝트를 한번 계획을 해볼게요. 소음순이 큰 사람은 별론가요? 소음수는 똑같은 모양이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다양한 모양이고 우리 얼굴 모양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소음순이 큰 사람도 있고 모양이 짝짝인 사람도 있고 별 모양도 있고 꽃 모양도 있고 닭뼈슬 모양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소음순이 크다고 해서 별로일 이유는 없어요. 다만 이제 너무 크면 아무래도 이제 살이 접히면서 앉아있을 때 불편하고 움직임에 불편함을 주고 통증을 유발하고 또 그 안에서 또 염증도 잘 생길 수가 있고 마찰에 의한 피부염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비대할 경우에는 어떤 뭐 수술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말로 내가 어떤 생활에 불편감을 줄 정도가 아니라면은 뭐 커서 별로다? 그런 건 없습니다. 여성분이 매번 사정을 많이 하여도 건강에는 이상이 없나요? 또 할 때마다 시트를 버려서 세탁하기가 번거롭네요. 할 때마다 사정하는 거가 특별히 건강에 이상은 없어요. 다만 이제 어떤 영향이 있냐면 그 사정이라는 게 방광에서 나오는 스쿼팅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시트가 완전 젖을 정도면은 그렇게 되면은 여튼 간에 그 방광이라는 거는 방광 밑바닥에서 우리가 그 소변에 찼을 때 그 소변을 인지를 하고 몸에다가 아 이제 소변을 저기 넣어도 돼라고 신호를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에 이제 자꾸 그러니까 사구체 여과율이라고 그러죠. 그 소변을 걸러내는 그 시스템이 사정을 너무 많이 하게 되고 사정이라는 게 소변이 차는 것처럼 뭐 2시간 간격으로 물이 차서 나오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뭐 1분만도 나오고 5분만도 나오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구체 여과율에 이제 변동이 생기면서 그러니까 후유증인 거죠. 후유증의 일종으로 이제 빈뇨, 다뇨, 야간뇨 뭐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번 그렇게 사정을 많이 한다 그러면은 물론 처음에는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분명히. 왜냐하면 질이 깨어나고 감각을 깨어나는 차원에서는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매번 할 필요는 없고 남성이 사정감을 참았을 때 그 나중에 그 사정감을 참았다가 그 사정을 했을 때 더 좋은 느낌이 크게 오는 것처럼 여성도 매번 그 사정감이 올 때마다 그 스쿼팅을 해서 사정을 하기보다는 그거를 참았을 때 오히려 그 다음 단계의 멀티 오르가즘을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충분히 이제 질도 좀 깨어나고 즐기셨다고 하면은 오히려 그 사정감이 들 때 좀 한 템포 속도를 줄이거나 해서 좀 느낌을 참아 보시고 그리고 시트 버리는 거는 뭐 방수 매트 깔아야죠, 뭐. 그거 외엔 방법 없죠. 방수 매트 하나 깔고 두꺼운 그 타월 같은 거 하나 더 깔고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정액을 먹기 너무 싫은데 남편이 자꾸 강요합니다. 그 남편한테 정액은 본인 몸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먼저 먹어보라고 하세요. 자기 몸에 나오는 거 본인도 못 먹으면서 남한테 먹으라고 하는 거는 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맛있게 먹으면 본인이 본인 거를 맛있게 먹을 수 있으면은 나도 먹어줄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한선님 60 중반인데 젤 사용 안 하고 에모하는 게 좋은가요? 에모하는 건 당연히 좋은 거고요. 그런데 젤 사용도 나쁘지 않아요. 여성의 애액이 좀 부족하다 하면 하는 건 좋은데 이제 제대로 된 제품을 사용하셔야죠. 수용성에 그리고 여성의 질에 들어갔을 때도 성분이 안전한 약산성의 오스몰 농도가 낮은 그런 제품을 잘 선택해서 쓰시면 돼요. 젤이요. 저희 그 세라피덴트 몰에 있는 이 리리러피 젤 한번 사용해 보세요. 성분도 굉장히 좋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용성이어야지만 여성의 그 질에 자극이 없거든요. 물로만 씻겨 나갈 수 있는 절대 막 그 뭐 기름, 참기름, 들기름 뭐 올리브유 막 이런 거 사용하시면 절대 안 돼요. 식용유 같은 거. 근데 푸른바다님 알로에 젤이 저렴하고 좋다 하셨는데요. 그 알로에 젤 성분을 잘 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여성의 질에다가 외음부에다 바르고 질에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용성인지 그리고 오스몰 농도가 맞는지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간 다양한 그 뭐 글리세린이나 이런 성분들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그 자극이 없는 그린 등급의 원료들인지 이런 걸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돼요. 그냥 러빙 된다고 아무 젤이나 쓰시면 안 돼요. 라피크 젤은 자극 촉진 젤이에요. 자극 촉진 젤. 그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애. 걔 같은 경우는 여성의 이제 클리토리스하고 소음술에 발라두면은 한 5분 정도 지나면 싹 흡수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혈액이 이제 몰리고 따뜻해지면서 여성이 흥분을 좀 빨리 할 수 있게끔, 오르가즘을 잘 느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자극 촉진 젤도 있어요. 그리고 얘는 이제 러브젤처럼 쓰실 수 있는 그런 거고요. 차드님, 내가 실제로 하는 것보다 그 야동 보는 게 더 좋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에서 오는 교감을 통한 진정한 그 성의 그 맛을 모르고 그냥 단순하게 인스턴트 음식처럼 그냥 욕구만 해소하는 그게 더 간단하고 편하고 그러신 분들이 많은 게 저는 참 걱정이에요. 그래서 비정상이라기보다는 사실 우리가 성이라는 건 단순히 어떤 그 성욕을 해소하는 욕구의 해소로만 성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관계의 표현인 거고, 감정의 표현인 거고, 교감인 거고, 교류인 거고. 근데 이제 그런 게 안 된다는 게 문제인 거죠. 타인과의 교류는 피곤하죠. 맞아요.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교류라는 것도 내가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게 있을 거고 사회생활 하려고 하면 조직 안에서 해야 되는 것도 있고 하지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인간은 어떻게 소통을 통해서 감정의 소통을 통해서 몸의 접촉을 통해서 위안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진짜 인생을 살면서 단 한 명이라도 온전하게 나인 상태로 받아들여주고 인정해주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성이라는 게 그런 소통을 할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방법 중에 하나인 거고요. 욕구가 별로 없어서 하기 싫은데 남편은 원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성욕의 차이, 욕구의 차이,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부부가 커플이 같이 상의하고 의논해서 조율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냥 일방적으로 요구해서도 안 되고 또 일방적으로 거부해서도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부부의 관계에 이런 성관계도 포함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둘 다 합의하에 우리 둘 다 싫어하니까 하지 말자. 뭐 그게 아닌 이상은 조율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업다님, 남자 크기가 작으면 어떡해요? 단단은 해요. 크기가, 그러니까 내가 여성분 입장에서 크기가 작은데 어떡해요? 라고 질문을 하신다는 얘기는 그 크기가 작은 것 때문에 느낌이 없거나 오르가즘 느낄 수 없으니까 아마 저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그래도 다행인 게 이제 강직도는 있는 상태라고 하셨고요. 그러면은 여성이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는 스팟들은 질 안에 6개나 있어요. 6개나 있기 때문에 내가 종전에 했던 방식으로는 이 크기가 작아서 자극이 안 된다 했을 때는 질 입구 쪽, 질의 앞쪽, 바로 요 3cm 안에 G스팟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바로 뒤에 T스팟도 있어요. 그러니까 깊게 삽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질의 위쪽, 질의 위쪽 방향, 그쪽 방향으로 해서 자극을 주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삽입을 이렇게 수직으로 하면은 이 스팟들이 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위쪽으로 해서 G스팟과 T스팟을 자극하는 방법으로, 방법을 좀 바꿔보시면은 강직도가 있는 상태라고 하면은 오르가즘은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느낌도 있으실 거고요. 여친이 입으로 애무를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면 하는 방법을 잘 알려주면 되겠죠? 어떻게 하는지? 토할 듯. 근데 그거 토할 듯 한다라는 건 뭐냐면 갑자기 너무 목에 깊게 넣어서 그래요. 우리 목구멍 안쪽에는 우리가 왜 오바이트 할 때 손가락 이렇게 해보면 알잖아요. 딱 그 토하는 그 신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위까지 자극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입안에 깊게 넣으시면 안 되고 입술과 혀를 이용해서 입구 쪽에서 좀 많이 자극을 주시고 그게 좀 익숙해졌을 때 점점점 넣어서 이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막 깊게 하려고 하니까 억하고 느낌이 오는 거죠. 오늘 음모 새치기가 많이 나오네요. 아까 하얀 털 보고 의욕이 상실했다는 분도 계셨는데 음모가 새치가 있는데 해결 방법이 있나요? 없어요. 나는 흰 머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머리 위에는 어떻게 해요? 흰 머리 나면 염색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밑에는 또 염색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저희 이거 골반 저근 운동하는 웨이브 케어 있잖아요. 웨이브 케어. 남성, 여성 공통이거든요. 우리가 골반 저근, 말 그대로 아까 우리 뭐 사정을 조절하는 능력, 그 다음에 여성의 뭐 요실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질의 수축이라든지, 그 남성의 전립선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게 다 그 골반 저근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골반 밑바닥 근육. 그 골반 저근 운동하기 위해서 우리가 케겔 운동이라는 걸 하잖아요. PC 근육 이렇게 조이는 거. 근데 그걸 인위적으로 하루에 막 몇백 번씩, 1000번씩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그냥 방석처럼 깔고 앉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리도 아픈 김에 이거를 깔고 앉아서 전원 버튼을 켜고 그다음에 이게 모드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모드가. 그래서 이렇게 저는 네 번째 모드가 제일 좋더라고요. 소리가 다 다르죠? 요게 세 번째 모드 약간 웅웅 이렇게 하는 게 있고 저는 네 번째 모드 웅 하는 게 좀 오래 가는 그래서 요거를 놓고 저는 방송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10분 동안 자동으로 운동을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내가 따로 막 이렇게 힘을 줘서 운동하지 않아도 되고 편하게 이렇게 유튜브 보면서 틱톡 보면서 그냥 앉아만 있으면 되니까 너무 좋죠. 그리고 이제 발기력이 부족해지는 것도 결국은 혈류가 잘 안 가는 거잖아요. 혈류가 잘 또 가게끔 순환해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발기라든지 그다음 발기의 유지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정을 조절할 수 있는 그 필시 근육의 힘이라든지 그다음에 전립선이라든지 전립선 아까 운동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 안에까지 이렇게 운동을 다 시켜주는 뭐 홈쇼핑에서도 판매하고 뭐 하는 그 초음파로 된 이런 골반 저근 운동기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같은 경우 가격도 훨씬 더 비싸기도 하거니와 그런 애들이 근데 그런 아이들은 옷을 벗고 맨살에다가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번거롭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떤 한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하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방석처럼 생겼기 때문에 옷을 입은 상태에서 진동이니까 옷을 입고도 할 수 있고 또 뭐 운전 중이든 뭐 사무실이든 집이든 어디든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되게 편의성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리 좋은 것도 내가 특정한 장소에서만 해야 되고 막 또 뭔가 단계가 번거롭고 이러면 잘 안 하게 되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딱 앉고 그냥 버튼만 딱 누르면 바로 이렇게 운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쉽게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전 되게 편의성 때문에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으로 치면은 클리토리스 쪽이고 남성으로 치면 이제 고환 쪽이죠. 이제 거기까지도 운동시켜주고 회음부, 그러니까 두 곳을 진동을 자극을 줘서
속근육 안에까지 이제 운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성이 뭐 전립선 통증이라든지 전립선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그 다음에 발기력과 발기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정했을 때 사정감도 좀 더 좋게 만들어 주고요.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질의 탄력성, 그 다음에 질의 그 감각을 좀 깨워주고요. 요실금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골반 저근이 강해지면서 오는 혜택들을 다 누릴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편하게 앉아만 있으면 이렇게 운동을 시켜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얘는 충전식이에요. 그래서 충전해놓고 빼서 이렇게 무선으로 쓸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느낌이요? 느낌은 여성들 같은 경우는요, 저런 진동 자극을 별로 느껴본 적이 없으신 분들은 저기에 앉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색다른 느낌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모드가 8가지 모드가 있어요. 진동 모드가.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면은 자기한테 맞는 좋은 그런 느낌. 아프냐고요? 아우, 전혀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굉장히 좋아요. 제가 지금 앉아 있었잖아요. 되게 편안하게 앉아 있지 않았나요? 안 아파요. 안 아프고 되게 좋아요. 뭔가 안에서부터 이렇게 쫙 이렇게 풀리는 느낌? 그런 느낌이 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가장 효과적인 거는 제가 붕붕 할 때마다 내가 같이 이렇게 힘을 주면은 더 운동 효과는 높아요. 그런데 그거를 빠른 시간 내에 내가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빨리 좀 개선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제 그 진동에 맞춰서 같이 내가 이렇게 힘을 주면 더 효과가 좋은데, 사실 그거 안 하려고 저 기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앉아만 계셔도 돼요. 그리고 내가 필요한 모드에 따라서 내가 뭐 전립선 모드를 할 건지 뭐 골반 그 뭐죠 뭐 질 수축 모드를 할 건지, 그래서 여성 모드 남성 모드가 따로 있으니까 저 하나에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모드 맞춰서 하시면 돼요. 전혀 아프지 않아요. 느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저게 10분인데 보통 하루에 한 2번 정도 저는 쓰거든요. 근데 처음에 하시면은 막 저게 신기하고 막 좋으니까 막 3번, 4번도 막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많이 하게 되면 우리가 왜 운동 안 하다가 갑자기 막 등산 갔다 오고 막 오래 걷고 하면 막 다리 알배기고 뻐근하고 아프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도 정말로 속근육 운동을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밑에가 뻐근하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럴 때는 좀 횟수를 줄이시거나 좀 간격을 띄워서 하시면 돼요. 야한 상상, 야동 감상, 꾸준한 성생활은 발기력에 도움됩니다. 음식도 골고루 많이 드세요. 야한 상상은 저도 공감합니다. 근데 야동 감상은 어떤 야동이냐가 중요하죠. 우리가 섹스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는 참 관심들이 많아요. 흥미있어 하고. 그런데 그 성을 내가 표현하는 그 태도 있잖아요. 저는 그거를 이제 성지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왜 똑똑한 사람은 말하는 것도 표현하는 것도 다르잖아요. 근데 성도 저는 단순히 그냥 어떤 욕망, 뭐 쾌락, 뭐 이런 거로만 생각하시는 그런 수준이 있고요. 근데 사실은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에로틱함도 결국 에로틱이거든요. 성을 정말 잘 즐기고 오래 한다는 얘기는 그거를 가지고 놀 수 있는 다양한 레시피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다양한 레시피를 쓸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창의성이 있어야 되고, 그죠? 호기심도 많아야 되고, 열정도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 그런 사람이 그 에로스 지능이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성도 지능이 높을수록, 그 에로스 지능이 높을수록 좀 잘 즐기는 것 같아요. 저는 야동 중독인데요. 아내만 없으면 야동을 봐요. 너무 괴롭네요. 한 번은 들킨 적 있는데 죽고 싶더라고요. 야동을 보는 거는 사실 크게 문제는 안 돼요. 본다는 행위 자체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본인이 중독이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중독은 뭐냐면 내가 컨트롤이 안 될 때 우리는 중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컨트롤 할 수 있으면 중독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건 뭐냐면 시도 때도 없이 생각나고, 그리고 이걸 안 보면은
뭔가 하루에 마무리가 안 되고, 그리고 또 이걸 안 보면은 성적으로 흥분이 안 되고, 또 실제 현실에서의 관계는 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뭔가 내 생활에 영향을 미칠 때 우리는 중독이라고 표현을 쓰거든요. 특히나 이 야동은요, 말 그대로 자극을 주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환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극을 주는 이 패턴에 내 뇌가 길들여지면은 현실은 이렇게 되질 않거든요. 근데 현실의 섹스와 이 야동의 섹스의 갭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현실의 섹스에서는 별로 재미를 못 느끼고 흥분을 못 느끼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진짜 내가 제대로 교감하면서 할 수 있는 섹스에 대한 그 통로가 막혀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뭐 본인이 그거를 보고 또 와이프가한테 들켜서 괴롭고, 물론 그것도 고민이시겠지만, 그거보다 더 큰 고민은 내가 이제 이런 교감하는 섹스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는 뇌를 갖게 된다는 게 더 무섭고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끊어야 되는 거고요. 본인 스스로가 아, 내가 중독이다라고 느낄 정도의 수준까지 됐다고 하시면은 끊으셔야 돼요. 아내와 같이 보는 건 괜찮나요? 그런 거 있어요. 내가 좀 잘 못하고 잘 모르는 거를 우리가 어떤 뭐 시각 자료나 이런 걸 통해서 뭐 도움을 받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뭐 성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경험이라는 게 되게 제한적이다 보니 좀 더 다양한 재미, 다양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야동을 보는 것도 하나의 뭐 도움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걸 볼 거냐는 거죠. 어떤 이유. 그렇죠. 뭐 시청각 교육 자료로서 활용을 하긴 하는데, 그러려면 정말 교육적 가치가 있는 영상을 봐야 되겠죠. 오히려 독이 되는 오히려 섹스를 더 거부하게 되는, 불편하게 생각하게 하는, 거부감이 들게 하는 그런 영상을 보면은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잘 선별을 해보세요. 실제로 여성 감독들이 만든 여성들을 위한 포르노도 존재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전에 나와 있는 포르노의 거의 90% 이상은 여성에 대한 어떤 비하, 아니면은 가학, 폭력, 이런 게 담겨 있는 영상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정말 90% 이상이 그런 영상이에요. 근데 그런 영상은 사실 여성들이 봤을 때 오히려 거부감을 느낄 확률이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을 위한 여성용 포르노가 따로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영상은 아마 함께 보시면은 정말 그 교육적 자료로서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각방 안 쓰면 다행이지요. 그러게요. 각방도 뭐 자기만의 영역은 필요하니까 각방도 뭐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각방만 쓰는 게 문제죠. 각방도 쓸 때도 있지만 또 합방도 할 때도 있고, 근데 그게 이제 자유롭게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각방을 딱 쓰고 나면 그 순간부터는 정말 아예 삶이 그냥 딱 분리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잠은 자기 혼자 편하게 자는 게 좋은 걸 수 있어요. 그래서 요새 보니까 침대에 그런 거 있더라고요. 각자 그 싱글 매트리스가 있고, 그리고 그게 이제 진동으로 쫙 합체가 됐다가 또 잘 때는 또 쫙 벌어져서 각자 자고 또 필요해 해서 각지 자고 싶을 때는 또 합체가 되고 뭐 이렇게 하는 진동 그 뭐라고 하던데 그런 침대도 있던데요. 아, 슬라이드 침대. 맞아요. 슬라이드 침대. 그거예요. 호기심, 배려심, 창의성, 임기응변, 그리고 감각 즐거움을 알아야 자지러지고 분수를 뿜으며 침대를 다 적시는 상대를 보며 시각과 청각의 즐거움과 상대를 만족시킨다는 만족감을 갖고 서로 배려하고 맞춰가며 인생이 즐겁습니다. 지금 호기심, 배려심, 창의성, 뭐 임기응변 말씀하셨는데 섹스의 다양한 레시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정말 이런 게 다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큰 착각이 성이 그냥 저절로 되는 거고 본능적으로 되는 거고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성에 대한 가장 큰 오해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내가 해온
섹스를 이렇게 잘 이렇게 돌이켜 보시면은 과연 내가 해왔던 섹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섹스가 정말 그렇게 자연스러웠는지 솔직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니거든요. 굉장히 제한적이고 인위적이고 그렇게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섹스와 현실에서 내가 하고 있는 섹스는 분명 다를 거예요. 그러면 현실과 이상이 다를 때는 내가 현실에 만족하기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에 맞춰서 뭔가 성장하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현실은 여기 있고 이상은 여기 있어요. 그런데 이상과 현실이 그렇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왜 유독 성은 아무런 노력을 안 하시냐는 거죠. 저는 정말 그게 너무 의아해요. 우리 모든 게 그래요. 내가 만약에 어떤 살고 싶은 어떤 목표가 있어요. 뭐 몇 평대 아파트에 뭐 이 정도 차는 타고 싶고 막 이래요. 뭔가 있어, 이상이 있어. 그러면은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현실에서는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 돈이라는 걸 벌기 위해서 굉장히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일도 하고 기술도 배우고 그렇게 해서 내가 그 꿈꾸는 이상을 쟁취하기 위해서 노력한단 말이에요. 모든 게 그래요. 근데 왜 유독 성은 이상은 여기 있는데 현실은 그거보다 훨씬 못한 수준이면서도 그거를 쟁취하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도 안 하냐는 거죠. 정말 조금만 시각을 바꾸고 조금만 노력하면 이상까지는 아니어도 이상에 준하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다른 색다른 재미, 새로운 재미를 느끼면서 얼마든지 나이와 상관없이 성을 영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다 일찍 포기하고 참 안타깝습니다. 침대를 적실 정도로 여자가 흥분하면 사정을 하나요? 적신다는 게 사정이잖아요. 오르가즘을 느끼게 노력하는데 못 느껴서 그게 부담되는데요.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대화하고 성감대도 찾으려고 하고 해봤죠. 성감대를 찾으려고 하신 게 어떻게 하신 거예요? 뭐 애무를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게 물론 남성의 입장에서는 여성한테 오르가즘을 느끼게 한다라는 거는 내비 없이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는 것처럼 정말 막막하고 힘든 일일 거예요. 그죠? 그 여성마다 다 다른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부담돼요. 부담 느끼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부담으로만 느낄 건지 아니면 그거를 정말로 재미있는 놀이로 우리가 왜 그 놀이 중에 뭐 보물찾기 같은 그런 놀이도 있잖아요. 뭐 게임으로 치자면 어떤 뭐 아이템을 획득하는 뭐 그런 걸 수도 있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쉬운 거는 사실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뭔가 이렇게 성취했을 때 만족감을 크게 느끼려면 그 과정이 좀 복잡하고 어려울 때 우리가 더 큰 성취감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섹스에서 서로한테 오르가즘을 주는 그 과정을 정말 놀이처럼 아주 어렵게 얻는 아이템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그 과정 하나하나를 물론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실패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책에서 공부를 해봤더니 여성의 뭐 이런 곳이 성감되고 뭐 이렇게 해주면 좋아한다 했어요. 시원치 않아. 그러면 그럼 내가 방법이 뭐가 잘못됐지? 뭐 너무 세게 했나? 아니면 너무 급하게 했나? 너무 빨리 했나? 방법을 달리 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게 처음에는 또 느낌이 없지만 그게 또 두 번, 세 번 반복하면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감대라는 게 손을 댄다고 만진다고 해서 바로 막 좋아지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존재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자극을 줬을 때 서서히 깨어나는 부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전체의 긴 여정으로 우리가 왜 나 혼자 레벨업 뭐 이런 애니메이션 있는 것처럼 레벨업을 하나씩 할 때 우리가 재밌잖아요. 그리고 그게 과정이 길고 할수록 더 흥미진진하고 재밌는 것처럼 인생의 긴 여정에서 그 성의 성장이라는 그걸 동반하면서 그래서 내가 그 경험치가 쌓이고 하면서 점점 레벨업이 되는 거죠. 그런 재미로 그런 놀이로서의 성을 한번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부담으로만 느끼지 마시고 부담도 당연히 가질 수 있어요. 기구는 저는
그렇게 권장은 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기구라는 거는 말 그대로 굉장히 말초적인 감각만 자극을 주거든요. 그래서 뭔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할 수 있는 접촉에서 오는 그런 깊은 교감을 나누면서 기계가 약간의 서브 역할만 했을 때 그 가치가 있지, 사람을 대신해서 얘를 쓰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는 정말 사람이 하는 자극에서는 별 느낌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기구는 한 10% 정도, 살짝의 양념 정도, 그 정도로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음식도 MSG 안 넣는 게 몸에 건강한 건 알지만 그래도 MSG 넣어야 또 감칠맛이 살짝 돌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살짝 감칠맛 정도로만. 정액 양이 작아졌는데 양을 늘리는 약이나 좋은 음식 있을까요? 정액 양이 보통 지금 그램수가 지금 2g 정도인가? 하여간 되게 작아요. 우리 티스푼으로 하나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전액 양이 많지가 않아요, 원래. 그 양을 조금 뭐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어떤 이렇게 몸에서 나오는 그런 양이 좀 줄었는데 좀 늘리고 싶다. 그러면은 단백질을 좀 많이 먹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정액이 줄어요? 아니요.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이제 본인이 느끼기에 예전보다 좀 이렇게, 정액이 줄어서 뭔가 사정감이, 예전만 못하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정감이 좀 줄어드는, 옛날처럼 뭔가 이렇게 뿌리까지 뽑히는 것 같이 시원한 그런 오르가즘을 못 느끼는 그런 게 느껴지시면은 남성분들은 이게 사정액이 줄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정액 양이 줄어서 그렇다기보다는 내가 느끼는 감각이 무뎌져서 그런 거예요. 둔해져서. 여성의 질이 약산성이에요. 약산성이고 기름이 들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장에도 유익균과 유해균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성의 질에도 유익균과 유해균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균형이 맞으면 좋은데 이렇게 기름 같은 게 들어가게 되면은 균의 밸런스가 깨지면서 유해균이 더 번식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면은 질염이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침도 좋아요. 침도 좋은데 양치 하신 상태에서, 왜냐면 입속에도 사실 균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담배 피시는 분들은 타액은 오히려 안 좋아요. 타액 안 돼요. 관계할 때 좋은 윤활제 어느 것이 수용성 윤활제 쓰시면 돼요. 수용성. 그래서 저희 그 모래도 있잖아요. 요거 리리러피 젤이라고 이렇게 수용성에, 그리고 pH, 여성의 약산성 그 pH에 맞춰서 약산성으로, 그리고 오스몰 농도도 다 맞춘, 그리고 그 성분 하나하나가 다 그 그린 등급을 받은, 여성의 질환에 들어갔을 때 질의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는 그런 성분들이 들어간 걸로 그렇게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고 사용하셔야 돼요. 포경을 안 해서 어렸을 땐 되게 부끄러웠는데요. 목욕탕 가도 좀 그렇고요.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전 여친과 와이프가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성기가 와이프 안에 들어가서 접히는 부분에 마찰이 좋나 봐요. 그래서 저희 아들들은 포경을 안 시킬까 봐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포경을 당연시하고, 어렸을 때부터 포경을 시키고, 그렇지 않거든요. 세계적으로 이렇게 포경하는 그 세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포경은 성인이 돼서 본인의 그 선택으로 하셔야 되고요. 부모들이 아이 어렸을 때 가서 억지로 강제로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발기력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발기력이라기보다는 너무 어렸을 때 포피를 과도하게 이렇게 잘라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성기가 크는데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리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감각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뭐 감각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위생적인 거, 뭐 냄새 나는 거, 거기에 뭐 이물질 끼는 거, 그런 것 때문에 반드시 뭐 포경을 해야 된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요새는 너무 뭐 잘 닦을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위생적인 측면은 그렇게 예전만큼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아요. 삽입 시 자궁은 열려 있을 시 올까요?
자궁은 언제 열린다고 그랬어요? 자궁이 뭐예요? 자궁이. 자궁은 언제 열려요? 애 나올 때. 그리고 여성이 생리할 때. 아기가 나올 때는 10cm 이상 벌어지니까 아기 머리가 통과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생리가 나올 때는 0.1mm 벌어져요. 0.1mm. 혈이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궁은 열리지 않아요. 삽입은 그러니까 질을 통해서 하지 질 끝에 자궁이 매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궁이 열리진 않아요. 자전거만 타도 성감대가 열린다고 하던데요. 그러면 사이클 선수들은 다 애모의 순서가 있으시올지요? 순서? 뭐 어디서부터 해야 된다 뭐 이런 순서요? 뭐 없지는 않죠. 일단은 큰 원칙은 일단은 우리가 성감대라고 생각하는 그 부위들에만 너무 국한하지 않고 몸 전체를 아우르는 것부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이렇게 동심원을 그리듯 전체에서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핵심으로 들어오는. 그래서 그 성감대라고 생각하는 그 부위를 무슨 꼭지점 찍듯이 찍고 이런 식보다는 약간 전체에서 안쪽으로. 사람은 시각적 자극에 반응하는 동물 같아요. 아니죠. 시각만 자극이 아니잖아요. 시각, 후각, 냄새, 그 다음에 목소리 듣는 청각, 그 다음에 맛보는 미각, 그런 오감에 다 반응을 하죠. 시각만 자극받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요즘은 너무 시각에 좀 많이 치우친 경향은 있죠. 애무를 싫어하는 건 순서가 틀려서 그런 걸까요? 아니요. 순서가 틀려서가 아니라 하는 방법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어쩌죠? 남편이랑 속궁합이 안 맞아요. 남편이 작기도 한데 내면의 결 소통도 좀 안 되는 게 있어 점점 더 떨어지는 것도 있는 듯이요. 안타깝네요. 내가 할 수 있는 합법적인 파트너가 남편인 거잖아요. 배우자인 거잖아요. 근데 평생 안 하고 살 거면 모르겠는데, 이제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내 파트너가, 안 맞는다. 심각한 문제죠. 그죠? 지금 맞춰보고 결혼을 해야지 하셨는데, 그게, 우리가 요새는 결혼 전에 다 하잖아요. 그죠? 근데 결혼 전에 할 때는 뭐 나쁘지 않았어. 그리고 심지어 그게 그렇게 크게 문제도 아니었어. 근데 오히려 문제는 항상 언제 발생해요? 결혼 이후에. 살아보니,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을 하기 전에 뭐 같이 해보고 뭐 동거해보고 다 해도 소용없더라고요. 결혼하면 이렇게 문제가 드러나더라고요. 뭐 잘 맞다가도 호르몬에 의해서 바뀌는 성관계 하셨는데 맞아요. 뭐 호르몬의 영향도 있고 또 관계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만난 지 1년 됐을 때랑 같이 살아서 5년 산 거랑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루이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맞아요. 나쁘지 않았어요. 결혼 전엔. 그러니까요. 항상 문제는 그때 오지 않아요. 어떤 문제가 드러나냐고요? 우리가 처음에 사랑에 빠져서 서로의 몸을 진짜 탐닉하는 그런 시기가 사실 사랑의 어떤 작용이라기보다는 호르몬의 작용이거든요. 그때 나오는 뭐 도파민, 바소프레신 뭐 이런 것들이 정말 내가 뭔가 쾌감을 느낀다, 만족감을 느낀다라고 느끼게끔 만들어줘요. 그런데 그런 호르몬들의 역할이 무한정으로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기한이 있어요. 짧으면 6개월, 길어봤자 3년이에요. 그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그런 호르몬들이 이제 반응을 잘 안 해요. 안 나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사람과 똑같이 하는데 나는 어떻게 느낀다? 느낌이 없다. 느낌이 안 느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부터 진짜 섹스가 시작되거든요. 그 전까지는 내가 한 섹스가 아니에요. 호르몬이 시켜준 섹스지. 그래서 정말로 그게 이제 문제로 드러났을 때, 왜 이제 안 느껴지지? 왜 예전만큼 좋지 않지? 라는 문제가 드러났을 때, 그때부터 그 진짜 섹스를 하기 위한 나에 대한 탐색, 상대에 대한 탐색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린 대부분
그런 탐색을 하기보다는 그냥 서로를 원망하고 탓하고 그리고 싸우고 멀어지고 그렇게밖에 못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런 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고 또 당연하게 부부가 살면서 겪는 당연한 여러 가지 과정 중에 하나라고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뭔가 나의 사랑은, 우리의 관계는 처음과 똑같이 계속 가야 된다라는 그 엄청난 환상과 착각 속에서 이런 문제를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는 거죠. 사람마다 다른 거 아닌가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거의 지금 말한 대로 그랬잖아요. 6년에서 3년이라고. 어떤 사람은 한 달 만에도 끝나는 사람이 있고요. 물론 이런 사람은 결혼하면 안 되겠죠. 근데 대부분 거의 똑같아요. 남편하고 사이는 좋은데 너무 안 하다 보니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이가 좋다라는 게 어떤 동지의 파트너, 친구 같은 그런 파트너십은 좋은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남녀로서의 관계는 멀어진 거잖아요. 근데 뭐예요? 우리는 결혼 생활 내내 계속 남녀로서의 역할도 해야 돼요. 부모로서의 역할, 동반자로서의 역할만 할 게 아니라 남녀로서의 역할도 계속 해야 돼요. 그게 부부 역할에 포함이 돼 있잖아요. 여자도 노력해야죠. 당연하죠. 성 역할은 50대 50이에요. 남자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여자만 노력한다고 되지 않아요. 50대 50이에요. 남편이 애무 안 하고 그냥 삽입을 해요. 오늘 들어보니 중요한 것 같아요. 애무 안 하고 그냥 삽입을 하는 거를 용납을 하면 안 되죠. 애무 안 하고 삽입하려면 그냥 혼자 하라고 하세요. 아기 낳고 관계를 5년 동안 한 적 없으면 문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출산 후에 저렇게 섹스리스가 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 부부 모드에서 이제 부모 모드로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모 모드로 갔을 때 사실 그 부부의 남녀로서의 끈을 놓칠 말아야 되는데 너무 이제 그 양육에만 이제 몰빵을 하다 보면 저렇게 되는 것 같아요. 성관계 안 하면 문제가 될런지요. 의무로는 좀. 뭐 둘이 원하지 않아서 둘 다 합의하에 안 하는 건 문제 안 된다니까요. 근데 한쪽은 원하고 한쪽은 하기 싫고 이제 그게 밸런스가 안 맞았을 때 문제인 거고 의무로는 좀 그러셨는데 왜 성은 의무로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결혼이라는 거 안에 많은 의무가 있잖아요. 남편으로서 역할, 여자 아내로서 역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성은 의무로서 하면 안 돼요? 성은 그냥 저절로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돼야지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라니까요. 성은 계획하에 하셔야 돼요. 계획하고 노력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렇게 돼 있어요. 한 명의 파트너와 지속적으로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무감도 갖고 노력도 하고 계획도 하고 성실하게 하셔야지 유지가 된답니다. 그렇게 낭만적인 저절로 된다는 순진무구한 생각만 갖고는 부부 생활을 오래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자위를 많이 하는 편인데 하루에 2-3번도 하게 돼요. 이건 비정상이죠. 횟수로 정상, 비정상을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횟수라기보다는 하고 나서 그리고 하면서도 내가 왜 이렇게 만족을 못 느끼고 계속 반복해서 이거를 많이 하는지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음식도 맛있는 게 너무 많죠. 근데 그 맛있는 걸 다 먹는 걸 우리가 과식이라고 해요. 근데 그렇게 과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소화기에도 부담이 되고 또 비만도 생기고 문제점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맛있는 거를 먹고 싶어 하고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조절을 못하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위도 마찬가지예요. 자위도 뭐 2번 해도 할 수도 있고 10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왜 그렇게 많이 하려고 하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와 보니까 남성분들이 여자 공부를 더 해야 할 듯이요. 사실 제대로 공부한 적 없잖아요.
아내가 필라치오 할 때 너무 자극이 돼서 사정을 할 때가 있는데 조루인가요? 그거는 너무 세게 강하게 자극을 해서 그래요. 좀 부드럽게 방법을 바꾸세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 몸을 잘 모르듯이 여자도 남자 몸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강하게 세게 해주면 그냥 무조건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정을 빨리 유도하는 게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닌데 남자가 뭘 좋아하는지 어떻게 해야 사정을 안 하면서도 그 쾌감을 오래 유지하는지 그걸 잘 몰라서 여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극이 돼서 사정을 빨리 한다 그러면 자극이 안 되는 방법으로 그 좋은 느낌만 계속 가져갈 수 있는 방법으로 바꾸시면 돼요. 여자가 생리가 끝난 후라는 거는 뭐 폐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당연히 뭐 폐경을 해도 얼마든지 오르가즘 느끼죠. 폐경하고 오르가즘하고는 상관없죠. 물론 이제 느낄 수 있는 여자라는 게 그 생리 전에는 잘 느꼈다가 그 폐경하고 나서 느낌이 좀 둔감해질 수는 있어요. 폐경하면 성감대가 수축이 된다고 하네요 하셨는데 수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감대가 수축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질 위축을 말씀하시는 건데 이제 질벽이 얇아지고 그 얇아졌기 때문에 위축이 일어나는 건 맞아요. 맞는데 성감대가 수축되는 건 아니에요. 성감대는 말 그대로 그냥 성감대예요. 그냥 있어요. 어디 안 가요. 물이 80%인데 맞나요? 그러니까 물이라기보다는 그 정자가 전체 정액에서 차지하는 거는 1에서 3%밖에 안 돼요. 정자는. 나머지는 그 정자가 살 수 있는 환경인 거죠. 그죠? 단백질이라든지 뭐 이런 영양 성분들. 당연히 이제 수분도 포함이 되겠죠. 그 안에는. 액상 형태니까. 그러니까 정자는 1에서 3%밖에 안 돼요. 아내랑 정상이로 할 때 키스하면서 손으로 가슴 해주고 그게 괜찮은 방법인가요? 하셨는데 너무 좋아한다면서요. 그러면 좋은 방법이죠. 내 파트너의 반응을 보세요. 내 파트너가 행복해하고 좋아하면 그게 좋은 방법인 거예요. 내 파트너가 아파하고 싫어하면 그건 나쁜 방법인 거예요.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내 파트너에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소궁합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맞춰 나가는 거죠.